여러분 뵙게해서 반갑고요. 여러분한테 이런 오늘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쭉 깔아놓고 이렇게 귀한 시간 뺏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쓴 것은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강의 잘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강의한 사람 아니잖아요. 전 소방관이고 불 끄는 사람이고요. 인명구조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쓴 것은 말재주도 없고 강의도 할 줄 모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쓴 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그냥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중요한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알기 쉽게 기존 방식과 좀 다르게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거기 뒤에 앉으셔서 딱 이렇게 하시고요. 저놈이 얼마나 잘났는데 아침부터 와서 시끄럽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도 실망하시고 저도 실망합니다. 저는 그 말 잘하는 사람 아니니까요. 소방관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방 교육 같은 게 보면은 이제 빔 프로젝트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USB 하나만 딱 들고 오면 되잖아요. 탁 꽂고 강의하면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설치해야 되고 끝나고 또 1시간 동안 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하지만 이 방식이 조금 더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화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조금 알자 이거죠. 알면은 그걸 반대로 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걸 좀 이해하자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죠. 화재의 3요소라고 해서 저희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첫 번째 맨 위에 공기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질이 있고요. 오른쪽에 라이터가 있습니다. 성냥이라든가 라이터. 저희는 점화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불이 탄다 그런 말을 하죠. 아주 간단한 건데요. 이게 이제 양초죠.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죠. 가연물이고요. 이게 라이터입니다. 이거 점화원이죠. 이렇게 이 두 개가 만나면은 불이 붙습니다. 세 개라고 하더니 왜 두 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많잖아요. 그 산소를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놓고요. 뚜껑을 한번 닫아볼게요. 뚜껑 닫으면은 밀폐가 되고 완전 밀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군데군데 많이 떠 있는데도 산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하만 되면은 불이 알아서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끌 때, 이게 또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불이 자, 꺼졌죠. 이쪽이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은 불이 탈 정도의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불을 끄려면은 탈 수 있는 물질을 애초에 치워버리든지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라이터 같은 걸 치우든지 불이 났을 때 뚜껑을 딱 덮어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해버리면 불은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당황하고 불을 끄지 못하는 이유가 무섭단 말이에요. 막 불이 막 올라오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가 TV라든가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이게 불 났다 하면 폭발을 해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곧 폭발이구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불이란 건 우리 문명이 이 정도 발전할 수 있게 해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불을 막 붙이고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불이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불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니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불에 타는 물질을 보면은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체는 나무라든가 옷가지, 종이 이런 것들이죠. 액체는 경유, 휘발유 이런 것들요. 기체는 도시가스라든가 부탄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저희는 이게 따로따로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체가 불에 탈 때는 기체 상태를 거쳐서 기체가 불에 타는 거예요. 액체가 불에 탈 때는 액체 역시 액체가 곧바로 불에 붙지 않아요. 액체도 기체가 돼갖고 기체에 불이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하실 텐데, 자, 팔 좀 걷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고체에 불을 붙여볼까요? 자, 여기 제가 고체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하는 고체는 나무 조각입니다. 아까 여러분 오시기 전에 나무젓가락을 제가 조그맣게 잘라서요. 이 나무젓가락을, 나무 토막을, 이게 가지가 달린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다가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건 고체죠. 자, 고체인데 이렇게 뜨거운 열이 있는 전기 골로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뚜껑을 닫아 버릴게요. 자, 뚜껑을 닫아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나무 조각들, 고체들이 이 안에서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열을 받아요. 자, 뜨거운 열을 받는데 이게 불에 타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산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산소의 공급을 차단해 버렸네요. 그럼 이 안에서 이게 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숯덩이가 됩니다. 숯덩이가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뿜어내요. 제일 먼저 빠져나온 게 바짝 마른 나무라고 하더라도 한 30% 이상의 물기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와요. 하얀색으로. 그 다음에 빠져나온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들을 뿜어내요. 유독성 물질하고 같이 뿜어내죠. 그래서 화재 현장에 보면은 막 시커먼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저건 한 모금만 마시면 사람이 죽는 무서운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맞아요. 소방관들도 한 모금만 유독성 연기를 제대로 마시면요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그 정도로 독이 있는 유독한 물질인데, 그런데요 이렇게 유독한 물질이긴 한데 이건 연기는 유독한 뿐만이 아니라 연기는 불에 타는 물질입니다. 그 나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에 탈 수 있는 그 물질을 연기 형태로 뿜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연기가 많이 났었죠. 한데 이렇게 불을 가까이 대면은 연기가 줄어듭니다. 그죠? 이제 좀 뭐 부는 게 보이죠? 그죠? 연기 나오는 게 불에 붙습니다. 우리는 그냥 연기는 사람 숨을 못 쉬게 만들고 화재 났을 때 이거 맡으면 그냥 죽는 걸로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기가 불에 타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나무 같은 거, 고체가 불에 타면은 고체 자체가 불에 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고체 자체가 불에 타지 않아요. 고체가 뜨거워지면서 이 자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여기 연기 형태로 빼는 거죠. 그렇게 연기 형태로 빼기 위해서는 얘가 고체가 가져야 될 게 열입니다. 아래에서 뜨겁게 지금 오니까. 그렇죠? 우리는 연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연기가 불에 타는 물질이에요. 자, 이게 아주 이쁘게 타올라 줘야지 되는데, 자, 그죠? 연기가 불에 타는 물질입니다. 지금까지 연기가 불에 타는 물질이라는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소방관들도 잘 몰라요. 연기가 불에 타는 물질이라는 걸. 좀 재미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는 좀 아시게 됐을 거예요. 연기는 이게 불에 타는 물질이구나 하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든가 우리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불이 타고 있다 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옛날 생각하고 바꿔주십시오.
거기에 나무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는 게 아니라 나무 조각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가 타는 겁니다. 연기가 타기 위해서는 나무 조각에 열을 가해야 돼요. 불을 가하든지 아니면 아래에서 이렇게 뜨거운 걸 가하든지 뭔가 열이 가해져야지 그 나무 조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기 형태로 뿜어내는 거죠. 불을 끄려면은 그 뜨거움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을 나고 있으면 불에다가 막 물을 끼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생각을 버리세요. 자, 한 가지만 더요. 자, 물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요. 이게 풍선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고요. 촛불에 가까이 한번 대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까이요. 되면은, 그렇죠? 터지죠.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불에 가까이 되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막 눈 막 감고 막 무서워하죠. 근데 여기다가 간단한 제가 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물 있죠? 이게 한번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여사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맨 앞에 앉으신 게 저입니다. 자, 제가 이 조그만 풍선에다가 물을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여사님 보시기에는 물 조금밖에 없죠, 그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럼 여사님 여기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예, 잡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요. 잠깐만요. 아, 이게 폭발을 안 해야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폭발을 해갖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요. 저라도 좀 살아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가까이 한번 대볼게요. 이게 폭발을 안 해야 되는데 저번에 어휴!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폭발 안 해. 불이 막 이러니까 물 있는 옆을 좀 지나가네요. 이건 댁에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은 손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이건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이 이렇게 한 곳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풍선의 아래쪽에 물이 있고 거기다만 이렇게 하면은 폭발을 안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물 없는 부분에 지금 다 가고 폭발을 했는데 이런 얇은 비닐 조각이 뜨거운 열을 견뎌냅니다. 희한하죠? 소방관들이 여러분들한테 불을 꺼달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여기 이 넓은 공간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의자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불에 타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밖에서 딱 돌아서 보는데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야, 저 불은 내가 못 꺼. 너무 큰 불이야. 지레 포기해버리시잖아요. 그러시지 말라는 거죠. 소방관들이 여러분한테 화재가 나면은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를 이용해서 안에 불을 조금만 좀 꺼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가지고 소화전에서 물을 가지고 이 안에다가 물을 뿜잖아요. 뿜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방금 저희는 좀 실패를 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열기를 쫙 끌어당겨서 주변에 열기를 끌어당겨서 자기가 기체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1g 있죠. 1g 아주 작은 1g. 이 1g이
100도씨에서 완전 기체가 되는 거, 날아가기 위해서 기체가 되는, 그러기 위해선 539칼로리라는 열량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20도에서 20도씨 물이 100도씨가 돼갖고 완전히 날아가기 위해서는 한 600칼로리 이상이 되겠죠. 600칼로리면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전력으로 뛰어야지 소모할 수 있는 열량인데요. 그 정도의 많은 열량을 쫙 끌어당겨서 물 1g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기체가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수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막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는데 야, 저기 내가 물 뿌려서 안 돼. 당연하죠. 여러분들 불 끌 수 없죠. 하지만 소방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이라든가 소화약제를 좀 뿌려달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다가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면은 물이 이 안에 들어오죠. 물이 들어와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뜨거운 것들, 여기가 불이 타면은 700도, 800도, 1000도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뜨거운 열들을 쫙 끌어당겨서 자기가 기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확 하고 물이 처음에는 물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게 하얀 수증기가 돼갖고 쫙 빠져나가요. 여러분들이 물 뿌린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 뿌릴 때 안에다가 물 뿌릴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낮춰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 뿌리다가 갑자기 확 하고 수증기가 오면은 여러분 화상 입습니다. 수증기가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뜨거운 수증기가 확 하고 자기한테 오잖아요. 그러면은 화상 고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물을 뿌려달라고 그러는데, 자, 물을 이 안에 넣는다 하면은 여기가 800도, 1000도까지 막 올라가서 팍 폭발을 하려고 할 그때쯤 여러분 물을 끼얹으면은 여러분들이 끼얹은 물이 저 끝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안에 온도가 떨어져요. 700도, 600도, 500도, 400도 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화재가 확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하나하나 다 묻히지 않고 이 안에다 물 뿌리기만 하는 걸로 해서 그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있죠. 그 시간 동안 소방관이 올 수 있어요.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난 불이 이 안에서만 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1000도까지 올라간 거 1300도 금방입니다. 폭발하면서 옆으로 다 가버려요. 건물 전체가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방관들이 물을 좀 뿌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하얀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뜨겁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수증기라고 하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김이라고 합니다. 밥하다가 김 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김 나는 건데 이건 조금 덜해요. 저희 집사람은 이런 데다 이래갖고 뭐 얼굴에 마사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덜 뜨겁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즘 이제 전기밥솥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화상을 입습니다. 아이들 영유아기에 화상 입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 뜨거운 전기밥솥 때문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EBS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기차가 막 달리면서 말하는 기차들이 있죠. 그런 기차들이 뿌뿌 하면서 막 이런 하얀 김을 내뿜으면서 아주 친근하게 대하니까 아이들이 쿠쿠밥솥 같은 데서 뿌뿌 하고 나오면은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가서 김 나오는 것을 꽉 하고 잡습니다. 꽉 잡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사람이 신경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은 뛰질 못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 같은 경우도 화재난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넘어갈 때 문에다가 저쪽 방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쪽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문에다가 이렇게 대봐요. 장갑을 이렇게 벗어서요. 이렇게 대봅니다. 이래야지 뜨거우면 이렇게 움츠릴 수 있죠.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럼 소방관도 뜨거우면 이렇게 집어버리게 돼요. 아이들이 쿠쿠밥솥 김 나오는 곳을 꽉 잡고는 으아 하고 웁니다. 엄마가 갔을 때는 이미 뜨거운 열은 아이들 작은 피부통에서 뼛속까지 다 들어간 거죠. 이 김이 뼛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뼈 안까지 들어가서 뼈 바깥쪽에서 뭉칩니다. 차가워지니까 물이 되죠.
몸속에서 물이 있어요. 썩어버리잖아요. 잘라내야 돼요. 아이들한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뜨겁냐면요. 우리 아이들요, 얼굴이죠. 이쁜 얼굴요. 가까이 한번 대볼까요? 터지진 않네요. 자, 안 터지니까 한번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30도까지라고 그래요. 130도로 해서 뭐 터지진 않겠죠. (130도에서는) 그런데 이게 가열을 하잖아요. 쿠쿠밥솥 같은 데서 아주 가열을 뜨겁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하얀 김이 없어지죠. 김이 없어지고 김이 없어지면 뭔가 나오긴 나오죠. 이게 수증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서로 이 풍선이 아니라서 터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이때 가까이 대볼까요? 그죠? 터지죠? 이게 어느 정도 온도냐면요. 이 하얀 종인데요. 종에다가 자, 막 이렇게 되죠. 좀 더 쉽게 한번 봐볼까요? 이건 성냥인데요. 성냥에 불이 붙어요. 이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쿠쿠밥솥에 가장 바깥쪽에서 뜨겁게 나오는 게 130도에서 300도 사이라는 거죠. 아주 뜨거워요. 이렇게 성냥에 불이 붙어버릴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건 수분을 이미 지나간 거죠. 아니,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렇게 뭘 가까이 대면 그게 젖어버리지 타겠어요? 근데 지금 성냥에 불이 붙잖아요. 이건 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다른 것이 나오는 거죠. 그죠? 기체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특히 아주 영유아기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 한번 화상 입으면은 겉 피부에 뜨거운 물로 화상 입거나 하더라도 이게 평생 갑니다. 아시죠? 아이들이 몸은 커가는데 이 피부는 죽어버렸잖아요. 몸은 크는데, 뼈는 크는데 피부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막 땡겨지잖아요. 아파서 울고. 그러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가서 찢어내야 돼요. 다 찢어내고, 찢고, 쫙 벌려서 약 발라서 새 피부를 만들어야 되죠. 클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죠. 부모 가슴은 진짜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이건 화상 안 입게. 119 구급대들이 화상 환자 가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대부분. 뜨거운 물이라든가. 아이 있는 집에서는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옆으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화재가 났다, 불이 난다 하면은 고체, 액체, 기체라고 그랬죠. 고체 같은 경우는 고체가 직접 화재 나는 게 아니라 기체가 만들어져서 거기 불 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액체 한번 봐볼까요? 액체인데요. 액체 불 나는 겁니다. 자, 휘발유하고 경유가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액체죠. 자, 이게 휘발유인데요. 휘발유를 조금만 따라 볼게요.
자, 휘발유에 성냥을 붙여서요. 던져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따라 이게 자꾸 안 되죠? 자요. 불 붙죠. 휘발유에 불을 붙여서, 휘발유에 성냥불을 던지면 불이 붙습니다. 이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옆에서는 불장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경유입니다. 그죠? 우리가 석유 사오라고 하면 이거 사오잖아요. 그죠? 경유 놓고요. 자, 이번에는 경유에다 불을 던져 볼게요. 자, 이 불도 괜찮고, 담배꽁초도 괜찮고, 자, 던집니다. 꺼져버리죠. 불이 안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뭉쳐서 한번 넣어볼게요. 꺼져버리잖아요, 경유가. 그죠? 우리가 지금 경유 같은 데다가 불 가까이 하면 우리 되게 겁내잖아요. 폭발해버린다. 하지만 이 정도 불을 가까이 대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경유 같은 것들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이렇게요.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경유가 불이 붙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경유가 불 붙는 또 하나 경우요. 이것도 경유인데요. 누리끼리 한 게 경유 맞죠? 이렇게 하면 아주 미세한 분자로 이렇게 퍼지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아주 미세하게 만들면은 불이 붙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지금 방금 했던 거. 우리가 열을 가하면은 뜨거워진 경유 표면에 뜨거워진 기름들이 자기가 뜨거워지면서 이 뜨거워진 것들이 기체가 됩니다. 기체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죠. 기체에 불이 붙어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가만 놔둬도 증발하잖아요. 이걸 보고 저희는 유증기라고 그러는데요. 물은 수증기라고 하고 기름은 유증기라고 하죠. 그 증기에 불이 붙어요. 역시 기체죠. 경유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뿜어져 나오죠. 그 뿜어져 나오는 기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경유라든가 이런 것들 화재 났을 때 너무 겁내지 마세요. 방금 보셨죠? 불 붙은 거 뚜껑만 덮으면 돼요. 그러면은 불 다 꺼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때 휘발유라든가 다른 경유라든가 다른 것에 화재가 났을 때 무조건 겁내고, 저희가 맨날 영화를 보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불만 붙었다 하면 폭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넓게 퍼지거나 이런 몰라도 어떤 통화 안에서 화재가 났다 하면은 소화기 갖다가 그 위에다가 소화약제를 뿜어버리면 이 뚜껑이 되니까 산소 공급 차단되죠. 불 꺼져요. 아니면 큰 뚜껑 갖다가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